안녕하세요. 퍼널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는 이용현입니다. 오늘은 퍼널 설계 체크리스트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퍼널을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대표님께서 설계한 퍼널이 올바르게 설계된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퍼널을 설계해야 되는 경우를 안내드리고 두 번째로는 퍼널을 설계하는 방법을 요약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퍼널 설계 체크리스트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퍼널을 설계해야 되는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퍼널을 설계해야 되는 경우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의 수를 늘려야 되는 경우, 두 번째로는 광고비를 줄여야 되는 경우, 세 번째로는 구매 전환율을 높여야 되는 경우, 네 번째로는 판매 객단가를 높여야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재구매율을 높여야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 포함되신다면 퍼널을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퍼널을 설계해야 되는 경우를 안내드렸고, 그럼 두 번째로 퍼널을 설계하는 방법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널을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퍼널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 5가지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 각각의 강의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전부 다 무료로 공개를 해두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 강의를 보시다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 강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강의는 제가 고정 댓글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퍼널을 설계하기 위해선 크게 5가지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목표 고객을 구체화해야 되고 상품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랜딩 페이지를 설계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메시지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퍼널을 최적화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설계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 설계는 나의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이거를 정하는 것입니다. 즉 비즈니스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고가의 마케팅 대행 서비스를 판매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고가의 마케팅 대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즉 컨설팅에서 대표님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안내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고객은 대표님께 컨설팅을 신청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이유를 만들어야 되고 이걸 위해서는 이 앞단에서 강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대표님이 이분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대표님의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 설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 설계 단계에서 나의 메인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그 다음 추가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그 다음 B2C와 B2B에 따라 전략을 어떻게 달리할 것인지 이걸 전부 다 결정하게 됩니다. 이 메인 상품 판매 구조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의 메인 상품, 여기에 있어선 마케팅 대행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추가 상품 판매 구조는 대표님께서 고객 한 명당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으로 하여금 이 추가 상품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구매하고 싶도록 만들 것인가, 이거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이 추가 상품 판매 구조를 메인 상품 판매를 한 다음에 따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고객을 저희가 또 세일즈 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상품을 판매할 때는 메인 상품을 판매할 때 애초에 고객으로 하여금 이 추가 상품도 자발적으로 구매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메인 상품을 판매하는 퍼널을 만들 때 추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기획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고객의 구매 전환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추가 상품 판매 구조를 안내드렸고, 그 다음 B2C와 B2B가 있습니다. B2C인지 B2B인지에 따라서 구매 결정 담당자가 달라지게 되면서 고객을 설득해야 되는 세일즈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때는 상대방이 B2C인지 B2B인지를 고려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저희 유튜브 퍼널 설계 강의 2강에 업로드 해두었고, 대표님께서 이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복습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있는 퍼널 설계 무료 강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안내드렸고, 그럼 이어서 목표 고객 구체화와 상품 분석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목표 고객 구체화 상품 분석의 핵심은 나의 상품을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결정할 때는 그냥 자영업자 대상으로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구체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표님의 상품을 이 목표 고객에게 어떻게 표현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목표 고객을 정하게 되면 대표님의 상품을 이 목표 고객이 원하도록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목표 고객을 정하게 되면 대표님의 상품을 특징을 말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목표 고객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즉 이익을 중점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판매가 된 고객은 대표님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다음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그렇게 객단가를 계속 높여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고객을 구체화되는 과정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상품이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면 각각의 퍼널을 따로따로 만들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러한 내용을 퍼널 설계 강의 3강에서 안내드렸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아니면 복습을 하고 싶으시다면 퍼널 설계 강의 3강, 즉 목표 고객 구체화 상품 분석 강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랜딩 페이지 설계, 즉 퍼널 설계 4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널 설계 4강의 핵심은 고객으로 하여금 나의 상품을 원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결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고객을 설득해야 대표님의 상품을 대표님께서 판매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랜딩 페이지를 설계할 때는 고객을 어떻게 랜딩 페이지 초반부에 집중시킬 것인지, 그 다음 고객으로 하여금 어떻게 내용을 끝까지 읽게 만들 것인지, 그 다음 고객이 다음 내용을 어떻게 기대하게 만들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안내드렸고 이 내용을 랜딩 페이지 설계, 즉 퍼널 설계 4강에서 안내드렸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복습을 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있는 퍼널 설계 무료 강의를 통해서 퍼널 설계 강의 4강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메시지 설계, 즉 퍼널 설계 5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강의 핵심은 고객으로 하여금 랜딩 페이지를 읽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으로 하여금 랜딩 페이지를 끝까지 읽게 해야 고객으로 하여금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도록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랜딩 페이지를 읽게 만들려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며 이 메시지를 설계할 때는 크게 이 세 가지를 고려하면 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시지에 집중을 시키고 랜딩 페이지를 클릭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 두 번째로는 랜딩 페이지를 끝까지 읽고 싶게 만드는 것, 세 번째로는 랜딩 페이지의 행동 유도 버튼을 클릭하게 만드는 것,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메시지를 설계하면 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 랜딩 페이지의 행동 유도 버튼을 클릭하게 만드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즉 이것은 랜딩 페이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메시지 단계에서 고객의 니즈를 높인 상태에서 랜딩 페이지에 들어가게 해야 고객이 이 랜딩 페이지를 끝까지 읽을 만한 동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메시지 단계에서 이 랜딩 페이지의 행동 유도 버튼을 클릭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메시지 설계 단계에서 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퍼널 설계 강의 5강 메시지 설계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대표님께서 이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복습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있는 퍼널 설계 무료 강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퍼널 최적화, 즉 퍼널 설계 강의 6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6강에서의 핵심은 퍼널을 설득력 있게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문자를 받았는데 랜딩 페이지를 클릭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랜딩 페이지를 봤는데 행동 유도 문구를 클릭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 각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즉 퍼널의 설득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 대표님께서 대표님이 만드신 퍼널의 설득력이 조금 떨어질 때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퍼널 최적화, 즉 퍼널 설계 강의 6강에서 안내드렸고, 대표님께서 이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복습을 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있는 퍼널 설계 무료 강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퍼널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물론 퍼널을 설계할 때는 이 외에도 조금씩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들 또한 제가 댓글에 있는 퍼널 설계 무료 강의에 전부 다 업로드를 해두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퍼널 설계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있는 퍼널 설계 무료 강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퍼널 설계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퍼널 설계 체크리스트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널 설계 체크리스트는 대표님께서 대표님의 퍼널을 만드시면서 이러한 부분이 고려가 된 상태로 퍼널이 설계되었는지 이거를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의 퍼널을 대표님이 만드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상품을 고객에게 어떤 구조로 판매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이 내용은 퍼널 설계 강의 2강에서 안내드렸던 내용인데, 대표님께서 이 문항을 보시고 대표님의 상품을 고객에게 어떤 구조로 판매할지 명확히 정해지셨다면 이 문항을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나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 입니다.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목표 고객을 잘 선정해야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되면서 다음 상품을 추가로 판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따라서 대표님께서 나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퍼널 설계 강의 3강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 고객으로 하여금 나의 상품을 원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입니다. 대표님께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시다면 고객으로 하여금 대표님의 상품을 자발적으로 원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퍼널 설계 강의 4강에서 랜딩 페이지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스스로에게 고객으로 하여금 나의 상품을 원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면 댓글에 있는 퍼널 설계 무료 강의를 통해서 그 랜딩 페이지 강의 즉 퍼널 설계 강의 4강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안내드렸고 그 다음 고객으로 하여금 랜딩 페이지를 읽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결국 고객을 설득하는 구간은 랜딩 페이지이기 때문에 고객으로 하여금 랜딩 페이지를 읽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이고 이 메시지를 잘 만들어야 고객으로 하여금 랜딩 페이지를 읽게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스스로에게 고객으로 하여금 랜딩 페이지를 읽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퍼널 설계 강의 5강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퍼널을 설득력 있게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 드렸습니다. 즉 대표님께서 만드신 퍼널이 생각보다 설득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퍼널의 설득력을 높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퍼널 설계 6강에서 안내 드렸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스스로에게 퍼널을 설득력 있게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걸 잘 모르시겠거나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댓글에 있는 퍼널 설계 무료 강의 6강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퍼널 설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 드렸고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잘 모르시겠는 부분이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퍼널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대표님의 상황에서는 퍼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퍼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쌓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있는 퍼널 설계 무료 강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퍼널 설계 체크리스트까지 안내 드렸고 전체적인 내용을 안내 드렸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잘 모르시겠다면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고정 댓글에 있는 퍼널 설계 무료 강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퍼널은 구매 전환율을 높이거나 광고비를 줄이기 위해서 꼭 설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거나 광고비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꼭 퍼널을 설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